16쪽, 만렙 16쪽이죠. 16쪽에 유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모 쪽에 있는 것도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면 68번 같은 경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나와 있는 루트에 n 제곱 더하기 5n 마이너스 n분의 1이다라고 하는 요놈의 극한을 계산하려면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n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어. 무한대를 넣었더니 여기 안에 있는 게 무한대고 여기 나와 있는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모 쪽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그 값을 정할 수 없는 부정형이니까 이제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야. 분모를 유리화하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곱해주는 값이 루트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n을 분자와 분모에 곱할 거니까 그럼 분모의 경우에는 유리화를 한 결과가 이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n제곱 없어질 거고 그러고 났더니 처음에 이 분모에 있었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유리화를 하고 났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거야.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우리 최고차 루트 n제곱 플러스 n 5n 그러면 5분의 2라고 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지? 얘가 5분의 2다라고 답할 수 있지. 근데 여기 과정을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는 과정.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대원칙이니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서 n분의 5n 5 이것도 n으로 나누면 근호하는 n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과정들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0으로 가니까 5분의 2가 답이야. 이건 이제 과정상에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풀어도 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초고차항끼리만 비교하면 되니까 분자와 분모에 있는 초고차항끼리 비교를 해서 이런 과정으로 얘네들을 해결하면 된다.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자 미정대수를 결정하는 72번 앞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미정대수를 결정하는 것도 봤고 여기 나와 있는 72번처럼 얘네들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도 미정대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식의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져 있는 얘가 n제곱 더하기 kn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n 요놈의 극한값이 7이더라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그리고 여기서 k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요 k값은요 요거의 2배예요. 답은 요거의 2배가 돼.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니네들도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많이 풀어갖고 이제 이거 이 2배니까 14가 답이야 라고 할 건데 왜냐하면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할 거고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죠. n제곱 더하기 kn에 더하기 n을 곱해서 그 n제곱 더하기 kn 마이너스 n제곱 얘가 이제 없어지면서 남는 꼴을 보면 루트 n제곱에 플러스 n 이게 2가 될 거고 여기 앞에 있는 k라는 값이 남아서 얘가 7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여기 루트 n제곱하고 n 2가 생긴 거야. 이 2를 곱하게 되면 이 k값이 14라는 걸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죠. 그러니까 형태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분자를 유리화한 거야. 분모에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자를 유리화한 다음 원하는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편하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나머지 문제들도 다 똑같아요. 여기는 뭐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라서 그냥 한 번씩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극한의 계산을 위한 도구들을 우리가 쭉 본 거예요. 이제 극한을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로그가 들어있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약간 응용돼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항 AN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값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이 AN을 포함한 식을 BN으로 놓고 AN을 B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할 거다. 얘가 그러니까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서 2an-1 an 더하기 1 요 값이 그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주고서 an의 극한이 얼마냐고 물었어. an의 극한이 얼마네? 우리는 더 맨 마지막에 원하는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의 극한은 요건 얼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복잡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 전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전체의 식을 bn이라고 할 거야. bn. an 더하기 1, 2an 마이너스 1, 얘를 bn이라고 두면, 그러니까 이 bn이라는 놈의 극한 값은 1인 거예요. an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an의 극한은 모르는데, 이 bn의 극한은 1인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n이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an은 뭐다 이렇게 나타내야 돼. 자, 식을 변형하기를 양변에 2n-1로 곱할 거야. an 더하기 1은 얘하고 얘를 곱할 거야. 그러면 2an bn 마이너스 bn. 오케이? 그리고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2an bn 마이너스 an bn 빼기 1. 얘를 좌변으로 얘를 넘겼구나. 얘를 넘기고 bn을 넘겨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an으로 묶어버리면 2bn 마이너스 1의 an은 bn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n을 구하면 an은 2bn 빼기 1 b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an은 이라고 하는 이 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알겠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원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 또 an 자리를 요걸로 집어넣어야지. 2bn 빼기 1분의 bn 빼기 1. 오케이? 근데 bn의 극한은 지금 이 bn의 극한은 1인 거야. 여기서 다 1 집어넣을 거야. bn의 극한은 1이므로 얘는 2 빼기 1분의 1이면 이제 0 돼버리네.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지. 알겠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답이 왜 0이 아니야? 여기 틀린 거 봤는데 혹시 쉽게 bn이 넘어갔으니까 여기 플러스 1이야. 여기 1쪽으로 bn을 넘긴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일 거고, 여기도 플러스 1 돼야 되고, 여기도 플러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 되면 그럼 여기는 2가 답이 되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구해내면 된다. 자, 봐봐.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거야. 원칙적인 거. 이렇게 풀어야 돼. 항상 이렇게 풀면 막힐 게 없어. 내가 an의 극한을 이게 지금 an의 극한이라고 하는 걸 구하래. 이걸 구하래.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의 극한을 구하래. 나는 얘를 알파라고 둘게요. 알파라고 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주어진 식에서 얘가 알파고 얘도 알파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난 여기서 알파를 구할 거야. 알파 더하기 1은 2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넘겨서 알파 마이너스 1 넘겨서 2. 이러면 여기서 AN의 극한이 2라는 걸 바로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AN의 극한은 구하라고 했으니 그 AN의 극한값을 여기 알파라고 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어버린 거지. 그래서 너는 그 상태에서 식을 정리했더니 알파가 2라는 게 바로 나온 거야. 이런 방법도 있다. 처음에 풀어드린 게 원칙적인 거야. 교과서적인 방법. 그리고 지금 풀어드리는 건 약간 야매 같은 거긴 한데 근데 완전 야매는 아니고 얘가 극한값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답을 구할 수 있다. 참고하세요.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79번에 보면 뭐 이런 식의 조건도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1의 an 요놈의 극한값이 3이다. 이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더하기 1에 an의 극한을 구해보자. 이걸 구하라가 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것은 an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어떤 조건식에서 이 조건식에서 내가 이 안에서 an이라는 놈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an을 포함하고 있는 이 조건식을 가지고 이 놈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n-1의 a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거의 극한이 3인 거야. 그지? 요놈의 극한이 3인 거지? 근데 여기 안에는 n-1의 an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an의 극한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n-1의 an이라는 이 부분을 새로운 수열,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하나 붙여준 거야. 얘를 bn이라고 두자. 그러면 bn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bn이라는 놈의 극한은 3인 건 내가 알겠고 내가 궁금한 건 an이니까 여기서 an이라는 놈을 n-1분의 bn이라고 나는 an을 만들어 주겠다. 그지?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이 구하라고 하는 이 식에다 대입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 곱하기 n-1분의 bn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극한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하고 요놈을 엮어서 n-1 3n 더하기 1 이렇게 하나 맞추고 여기다 bn을 따로 이렇게 빼주게 되면 요놈의 극한값은 3인 거 알고 bn의 극한도 이것도 이 극한도 3인 걸 알잖아. 이 둘이 곱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요놈의 극한값이 9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합니까?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건 얘야. 이 조건식이야.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극한값을 우리 구해야 돼. 근데 이 극한값하고 이 극한값의 연결고리는 an밖에 없어. 그래서 이 an을 여기서 이 an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서 이 an 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 저 전체 극한값이 3인 건 아니까 저 전체를 bn이라고 둔 상태라면 bn의 극한은 3인 게 분명하지? 이거 bn의 극한은 3이야. 그리고 저기로부터 갖고 온 n-1분의 3n 플러스 1. 이 n-1이 여기에 붙으면서 이 앞에 것도 3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식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 이해가? (80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80번 한번 풀어봐.
했어? n제곱 더하기 1에 an을 bn이라 두고 an을 n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an 자리에 이걸로 바뀐 거지. 이제 n제곱 더하기 1분의 bn. 그리고 n제곱 곱하기 an의 각하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an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n제곱 더하기 1분의 n제곱하고 bn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이 부분의 극한은 어차피 1이니까 여기서 이 bn의 극한이 4잖아. 얘가 4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은 4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하는 거. 왜? 뭐 말을 해봐. 장구랑 얘기해봐. 자, 문제에 써져 있는 게 얘를 주고 얘를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구하랬지. 그치? 그럼 저 안에 들어있는 요 AN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거를 곱해져 있는 놈의 극한이 4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BN이라고 둔 거야. BN. BN의 극한이 4야. AN은 n제곱 더하기 1분의 BN.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집어넣었죠. n제곱에 n제곱 더하기 1분의 bn. 그리고 이놈은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고 bn을 옆으로 빼면 그 1 곱하기 4 나오지 않습니까? 지민 이해했어? 저거 2인끼리 아니 무한대로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보이니까 최고 찾기만 그러면 되지. 오케이. 우리 극한의 대소관계. 뭐 이거는 함수 극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의 이야기는 수렴하는 두 수열 AN,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여기 AN도 있고 BN도 있어. 둘 다 수렴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18쪽에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AN의 극한값을 알파라 하고 BN의 극한값을 베타라 하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있으면 그럼 이때도 항상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BN의 극한이 더 커야 되는 거야. AN보다 BN이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BN의 극한값이 AN의 극한값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 뭐 여기가 크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작거나 같아 똑같지.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없어. 이쪽에 등호가 없어. 이게 그냥 AN이 BN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에 등호가 붙어야 돼. 극한은 예를 들어서 AN은 1 더하기 n분의 1이고 BN은 1 더하기 n분의 2야. 이거보다 여기 더 큰 거잖아 지금. n분의 1만큼 더 큰 거지. 더 크잖아. 그런데 이 극한을 취하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0되고 0 되면서 1 남잖아. 극한값이 같아질 수 있는 거야. 수열은 얘가 더 큰 건데 BN이 얘가 더 큰 건데 항상. 근데 극한을 취하면 BN이랑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가 AN이 BN보다 작으면 AN의 극한은 BN의 극한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부등호가 유지되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자, 사실 이것보다 두 번째 게 더 많이 쓰이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이 썼었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서 C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에 있는 어떤 수열이 있어요. 이 사이에 끼어있는 수열에 대해서
내가 요놈의 극한을 취했더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렇게 극한값이 만들어지겠죠, 성질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요 an과 bn의 요 극한이 이 둘이 같아. 얘도 알파, 얘도 알파야. 그럼 가운데 있는 것도 무조건 알파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앞에 거하고 뒤에 게,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야.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죠. 많이 했었어. 봐봐. 조건 자체가 수렴해야 합니다. 수렴하는 극한들에 대해서. 82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이 두 수열 사이에 있는 거야. n분의, AN이라는 수열은 이 사이에 있다. 이때 AN의 극한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기다가 전부 다 리미트를 붙일 거라. 여기다 리미트를 붙일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여기다가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2. 이렇게 붙일 거라고. 근데 여기다 저걸 할 때 중요한 건 이 부등호에 처음에 주어진 문제에는 등호가 없었는데 극한을 붙이는 순간 등호가 생기는 거야. 크거나 같다 돼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극한을 구했죠. n분의 n-1의 극한가, 이거 얼마야 극한가? n분의 n-1 1. 요거의 극한값은 1이지. AN의 극한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AN의 극한은 얼마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AN의 극한은 1이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샌드위치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여기에 A의, 그러니까 요놈이 이렇게 오고 있고 얘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오고 있는 요 값이 지금 1인 거야. 여기서 아래서 올라가는 것도 1로 가까워지고 얘도 1로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요 사이에 끼어 있는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뭐 이렇게 와. 근데 이 사이에 있대. 그러면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니까 요 사이에서 오는 수열도 1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알겠나? 응? 쉽게 생각하세요. 양쪽에 있는 부등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AN이라는 수열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놈에 대한 극한 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할 수 있다. 3n-2보다 크고 nan이 있고 그 다음에 3n 플러스 1이 있는 이 부등 대소관계를 갖고 있는 이 관계식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an의 극한을 원해. an의 극한을. 나는 세변을 n으로 나눌 거야. n으로 나누고 n은 자연수니까 양수고, 그지? n은 자연수니까 양수고, 얘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의 변화도 없고, 그래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취하면 요놈의 극한은 3이 될 거고, 요놈의 극한도 3이 될 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여기에는 등호가 이렇게 생기겠지. 등호가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우리 AN의 극한은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니? 이게 극한의 대소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본 겁니다.
알겠죠? 87번까지의 문제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고, 개념 유형 잠깐 보겠습니다. 개념 유형에 (8쪽부터) 8쪽 한 번쯤은 정독을 하세요. 한 번쯤은 다 정독을 해야 돼. 8쪽과 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용어들하고 이런 게 그 함수에 속한 부분하고 좀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독을 꼭 하시고, 10쪽 넘겨주시면 여기 기본적인 문제들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11쪽에 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제일 첫 번째 수렴하는 두수열, 수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한의 성질은 수렴이라는 조건이 시작돼야 돼. 첫 번째 노란색 박스에 수렴하는 두수열 AN, BN, 수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수렴되는 수열만 가지고 우리 이런 실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수로 나누었을 때 5번에 보면 맨 뒤에 BN이 0이 아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 표시되어 있지. 그치? 여기다 밑줄 쳐놓고 나눌 때의 조건입니다. 나눌 때는 0이 아니어야 돼. 첫 번째 박스 맨 밑에 보면 5번 BN분의 AN의 극한이 베타분의 알파로 쓸 수 있는데 단 이 조건이 중요한 거야. BN이 0이 아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뭐 여러분들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노란색 박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우리가 0 취급한다. 뭐 이거 우리가 이미 계속 쓰고 있는 거고, 그지?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대부분의 극한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은 우리가 차수 비교해서 푸는 거야, 그지? 분자 분모 차수 푸는 거고, 그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하는 거고,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하는 거야. 근호가 있는 게 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열의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 두 번째 게 중요하죠. 그죠?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네들은 앞에 거가 하고 뒤에 게 좌변과 우변의 극한이 똑같으면 가운데 있는 건 무조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알아주시고, 뭐 작은 문제들 그냥 무시하지 말고요. 밑에 나와 있는 1, 2번 문제들로 풀어서 채워 놓으세요. 13쪽에 넘어가서 13쪽에 필수제 2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약간 우리가 만렙은 약간 그 연산 위주라면 이제 약간 응용되는 문제 스타일들 여러분들이랑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필수제 2번에 나와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조건이 an 더하기 bn의 극한이 3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bn의 제곱 요놈의 극한이 마이너스 15다. 그때 an 빼기 bn의 극한은 얼마냐? 라고 물었는데, 뭐 an 빼기 bn의 극한 구하라고 봤더니 요 두 번째 조건이 인수분해가 되죠. an 더하기 bn하고 an 빼기 bn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지? 지금 요 앞에 있는 놈의 극한값이 3이라는 걸 알아. 얘가 3이잖아. 요 놈의 극한값이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려면 요 뒤에 있는 놈의 극한은 마이너스 5여야겠지. 그지?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의 극한은 마이너스 5다 라고 여러분들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극한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은, 이유는 얘네들이 지금 수렴하고 있으니까 여기 an 제곱 빼기 bn 제곱을 an 더하기 bn으로 나누는 거야. 얘로 나눈 거야. 나눠서 마이너스 5가 an 빼기 bn이 나온 거죠.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건 가능하잖아. 아까 극한의 성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답을 구해낼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14쪽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연습하는 문제들이 보여지고 15쪽에 보면 필수의 4번입니다. 필수의 4번. 첫 번째 있는 1번은 필수의 4번의 1번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우리 만렙에도 있었죠. 이 정도의 문제들은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있는 건 n3승 그대로 두고 분자에 있는 건 1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하는 거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분자에 있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해서 n제곱까지 더하는 건 이걸로 바꿔 써야 되지. 그지? 바꿔 써서 분자 분모에 6을 곱해서 6n 3승 잡고 분자의 최고차항만 2n 3승이 되어 있구나. 2n 3승 2n 3승 블라블라. 이건 중요하지 않죠. 굳이 정리할 필요 없지. 우리 요거 두 개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6분의 2 3분의 1이 극한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지? 1번은 별로 안 어렵죠. 2번은 이제 앞에서 우리 못 보는 거니까 2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빼기 4의 제곱분의 1 빼기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요놈의 식의 형태를 봤더니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놈은 합차 공식으로 뭔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인 거지.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분수식이니까 먼저 나는 얘를 갖다가 통분을 먼저 할 거고 통분되어진 식에서 굳이 전개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분자가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2에서 1 빼면 1 될 거고 n 플러스 2에다 1 더하면 3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분자 인수분해한 거야. 합차 공식으로. 자, 이게 여기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첫 번째 1 빼기 3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쭉 집어넣을 텐데 거기 써져 있는 하나의 괄호들이 있지? 이 괄호들이 뭐냐면 여기 안에다 1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은 거 이렇게 넣어서 정리된 식이거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분에 2 곱하기 4 이게 첫 번째 1 빼기 3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의 제곱분에 3 곱하기 5 5의 제곱분에 4 곱하기 6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가 맨 마지막 거 지금 미리 정리했죠? n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3 얘네들은 요 3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쓸 거야. 3분의 2 3분의 4 3 두 개를 3제곱을 3분의 2 3분의 4로 쓴 거고 얘는 4분의 3 4분의 5 응? 4분의 3 4분의 5 5분의 4 5분의 6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다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 어떤 모양을 보냐면 이 두 개씩이 곱하면 1이 되는 값이 되지. 3분의 4 4분의 3 5분의 4분의 5 5분의 4 5분의 6 이 5분의 6 다음에 나오는 게 6분의 5일 거야. 그리고 이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앞에 오는 게 이 앞에 오는 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짝을 짚고 나면 다 1이 돼요. 1이 다 돼버리고 맨 앞에 있는 3분의 2하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응?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요거만 이렇게 딱 남아서 우리 요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면 되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분의 2가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다. 어? 뭔가가 곡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을 때, 얘네들은 뭔가 소거되는, 없어지는 규칙이 있을 거다. 뭔가 약분되는 규칙이 있을 거다. 믿고 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귀찮아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5번 라인은 뭐 우리 만렙으로도 충분히 연습이 된 부분이고 필수 이제 5번, 5-5-2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필수 이제 6번을 보면 주어져 있는 요 극한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그리고 근호 안에 2, 4, 6, 8 2, 4, 6 점점점 2n까지 더한 게 근호 안에 들어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도 근호 안에 2, 4, 6 똑같은데 얘가 하나를 더 더했네 2의 n 플러스 1 이것을 구합시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보면 얘네들을 쭉 더해서 n을 무한하게 넘기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무한대로 갈 거고 이 뒤에 있는 것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 형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나는 유리화를 해야겠는데 유리화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정리를 먼저 해야 되네. 그지? 맞아? 유리화를 해야지. 저 안에 있는 걸 정리를 해야 돼.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정리를 좀 할 텐데 먼저 2, 4, 6 이런 식으로 해서 2n까지 더한 이 부분은 일반항이 2n이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 이런 식으로 얘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항이 2k이고 2k라는 일반항을 갖는 이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시그마 공식 쓰면 되지. 2 곱하기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 1 여기 지우고 나면 n 플러스 1만 남겠죠. 그치? 요게 이 첫 번째 근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야. 그럼 이 뒤에 있는 건 뭐냐라는 거죠. 뒤에 있는 건 똑같은데 시그마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를 더 더한 거야. n 플러스 1번째까지 하나 더 더한 거야. 뭐 그럼 얘도 똑같겠죠.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요 n자리가 n 플러스 1로 바뀌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돼. 2 나눠주면서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 응? 두 개가 나온 거야.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곱하기 n 플러스 1 n제곱 더하기 n 빼기 루트 요 6이 들어가야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이 문제가 이렇게 단순화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유리화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 더하기 n 유리화니까 플러스가 곱했겠죠? 3n 더하기 2. 분자는 n제곱 더하기 n에 빼기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를 빼주면 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n 빼기 2. 분자 정리하는 게 마이너스 2n 빼기 2야. 그러면 이제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으니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2분의 마이너스 2. 최종적인 극한값은 마이너스 1로 나오겠습니다. 과정상에서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이게 더하기가 들어있어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합을 정리하는 게 먼저 할 일이구나. 이 합을 정리한 다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어때? 그냥 할만하지 않습니까? 좀 복잡한 거지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 건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필수의 7번 넘어갑니다. 자, 필수의 7번에 보면 부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여기 나와 있는 거 아까 이제 봤던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분의 2AN 더하기 5 얘가 3이다. AN의 극한을 구하세요. 그러면 AN 더하기 3분의 2AN 더하기 5를 얘를 BN이라고 들어 그랬어. BN. 그지? 그리고 나서 이 얘네들을 갖다가 AN은 이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AN 더하기 5 BN, AN, AN, BN 곱하고 3BN 만들어주고 AN 더하기 3을 우변에 곱한 겁니다. 그리고 좌변으로 넘겨서 전체적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게 AN 앞에 개수가 되고 마이너스 3BN에 더하기 5. 따라서 AN의 식의 모양은 BN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BN 더하기 5.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BN 더하기 5. 그리고 BN의 극한이 3이라는 걸 이용해서 3을 다 집어넣는 거죠. 3 빼기 2 1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5. 그럼 뭐 BN 자리에 3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생긴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주어질 수 있는 형태가 두 번째 보면 NAN이 1이다. 뭐 이거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의 극한이 1이다. 또 여기서도 NAN을 BN이라 두고 그럼 AN은 n분의 BN이 되겠죠. BN의 극한은 1이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에 AN이라는 요놈의 극한을 구할 때 우리는 AN 자리에 n분의 BN을 집어넣으면 n분의 BN을 넣어주면 1 빼기 n BN 그렇지. 요놈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고 BN의 극한은 1이니까 요놈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지.
하나의 원칙으로 문제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시는 거죠. 3번.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 만남에서 안 다뤘던 부분이가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발산하는 조건을 줬네. 극한의 성질은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얘가 발산해.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발산하는 AN의 극한이 무한대로 가는 이 놈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AN이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의 용도는 딱 하나예요. 무한대분의 상수. 우리가 그 앞에서도 써먹었었는데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우리가 0 취급하기로 했잖아. 요 놈은 얘 분모로 내려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AN 빼기 BN을 AN으로 나누잖아. 얘는 3이고 얘는 무한대잖아. 그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상태에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0되어야 되거든. 무한대분의 3. 맞아? 응? 여기 나와 있는 놈을 내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1 빼기 an분의 bn의 결과가 0이므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의 결과는 1이어야겠지. 이게 0 되려면 an분의 bn의 극한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죠. 그지?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하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한테 원하는 극한은 3an 마이너스 2bn an 더하기 4bn. 봐봐. 여러분들은 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데 발산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 우린 저걸 없애는 대신에 이걸 만든 거지.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an분의 bn의 극한이 1이라는 거. 이 안에 이 an분의 bn을 써먹으려면 분모와 분자를 an으로 나눌 겁니다.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나눌 거야. an분의 2bn an으로 나눠 an분의 4bn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얘가 1이니까 응?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 빼기 2분의 1 더하기 4 5가 답이 되는 거지. 1번이나 2번 유형은 만렙에서도 봤고요. 3번 유형은 사실상 처음 본 거야 지금. 응? 무한대가 주어지면 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얘를 갖다 분모로 내려야 돼. 쟤를 무한대를 분모로 내려야 나는 쓸모 있는 조건식을 끌어낼 수 있는 거다. 알겠니? 다음 페이지 8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시원의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3n 빼기 3 an 그리고 여기에 2n 제곱 세제곱 제곱이구나. 제곱 여기도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n 요 사이에 있는 요 an에 대해서 n 제곱분의 an 응? 우리한테 원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의 극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an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 n제곱분의 an을 만들어. 뭐 만드는 거야.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얘를 내가 n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도 n제곱으로 나누고 여기도 똑같이 n제곱. n이라는 값은 자연수니까 응? 제 양수들이야. 양수로 세변을 나누는 건 부동호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극한을 취할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 요놈은 2가 될 거고 요놈도 2가 될 건데 얘네들이 등호가 이렇게 붙겠지? 그지?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 따라서 요놈의 극한값은 2다 라고 다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케이. 이게 극한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요즘엔 많이 나오진 않지만 9번, 필수제 9번처럼 이렇게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 참거짓에 대한 판단, 옳고 그르냐, 진위 판정형 문제. 진위 판정형 문제야.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N의 극한이 알파, BN의 극한이 마이너스 알파면 AN의 제곱의 극한값, BN의 제곱의 극한값은 같다. 알파 제곱하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하면 둘 다 알파 제곱 될 거 똑같이. 그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은 참. 수렴하잖아. 니은. 두 수열 AN과 BN이 모두 발산하면 AN, 수열 AN 곱하기 BN도 발산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니은은 틀렸어요. 아주 간단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언제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둘 다 수렴할 때야.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AN 곱하기 BN을 수렴해.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하지만 발산하는데 발산하는 걸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해? 이때 제일 많이 관례로 써먹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진위 판정형 문제에서 관례는 진동 상황을 제일 많이 써요. 진동. AN과 BN이 둘 다 진동한다고 치자. AN은 그 수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은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다고 할까? 그럼 얘네들을 무한대로 가게 하면 얘는 진동 발산, 얘도 진동 발산이야. 그지? 둘 다 진동 발산이야. 이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수렴하지? 그지? 응? 수렴하잖아. 따라서 얘는 틀렸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할 때 참은 증명을 할 거고 거짓은 반례를 들면 돼요. 이게 왜 틀렸는지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이 끌어내면 그 거짓임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끝인 거야. 근데 그때 이 반례는 진동 상황을 갖고 설명하면 제일 좋다. 오케이? 디귿. 수열 CN에 대하여 AN보다 크고 BN보다 작은 CN은 얘가 0이면 얘도 0이다? 아니지. 얘가 0이면 얘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여기 이 디귿 보기의 가장 문제는 뭐지? 여기 디귿 보기의 문제는 얘는 지금 현재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극한의 대소관계는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을 기준으로 문제를 내. 그 개념이 만들어진 거야. 수렴해야 돼. 근데 AN하고 B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맨 첫 번째 줄에도 없었고 디귿의 보기에도 어디에도 수렴한다는 말이 없지. 그지? 이거 수렴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 자체가 아예 다 불가능한 거야. 알겠니? 응? 불가능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안 되지.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옳지 않다.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런 극한의 이제 완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활용 문제들이 나와요.
활용 문제. 여기 보여지는 21쪽에 10번처럼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야 되는 상황. 뭐 여기 나와 있는 세 문제도 보이고요. 23쪽 화장 넘겨보면 14번처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배점이 좀 높은 문제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이거는 뭐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그 상황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올 때마다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구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제곱 마이너스 x와 y는 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 두 함수에 대하여 2차 함수와 1 직선에 대해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ln이라 하지. 교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 구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런 거지.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하나는 기울기가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이 두 점을 여기서 이 교점이 있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오케이? 그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겠지. 그치? 그러려면 얘네들을 x제곱 빼기 x랑 x 더하기 n을 같다라고 하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n은 0 하라고 했더니 복잡하네, 그치? 복잡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 생각을 좀 하면 이 주어진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1인 직선. 그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이 가게 크기가 45도라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1인 직선. 두 개의 교점, 여기 두 개의 교점이 이제 있으면 우리한테 원하는 이 두 점, 이 길이가 지금 ln이거든. 45도짜리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이 둘 사이의 x좌표를 내가 알잖아. 이 둘 사이의 이 관계를 알잖아. 이걸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와 베타라는 x값 두 개를 알면 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이 길이가 될 거고 1대 1대 45, 45 직각이잖아. 그러면 이게 1대 1대 루트 2라고.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서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이게 ln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n이 될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1 플러스 이거에서 빼기 1 마이너스 얘를 빼주고 그럼 얘네들 없어지면서 2배의 루트 1 플러스 n이 지금 내가 구한 게 베타 빼기 알파.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야 돼. 루트 2를 곱하면 2 루트 2 2 루트 2 루트에 1 플러스 n 요게 ln이 되는 거야. 요 길이를 구한 거야 지금. 요 길이를 구한 거야. 이것까지 구한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2n 더하기 3분의 요거 집어넣어야지. 2 루트 2에 루트에 1 플러스 n 플러스 1 요거잖아. 그럼 요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루트 2n분의 2 루트 2n 루트 2분의 2 루트 2만 남겨있는데 이렇게 없어지면 얘의 결과는 2만 남겠죠. 2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최종적인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문제들까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 그건 이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연습을 해가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등비 시열의 극한까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쉬었다 합시다.